남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이혼 스토리가 이 마서송 부부 이혼 조정 결과예요. 아마 여자분들도 이 이혼 조정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전부 여자 쪽에 유리하게 남자분이 전부 여자 쪽에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이 끝났습니다. 양육권조차도 여자분이 가져가면서 양육비를 한 명당 150만원씩 한 달에 300만원씩 이렇게 받게 됐어요. 정말 최악의 조정이었다고 생각해. 남자분이 바람도 피고 그러긴 했지만은 너무 남자분이 일만 하고 어릴 때 결혼하다 보니까 순진한 느낌?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나. 뭐 이혼할 때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보고 이혼 자체가 그러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이번에 맞소송 부부의 조정은 진짜 너무 남자분이 바보같이 조정했어요. 맞아요. 양육권을 이 여자분이 둘째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도 양육권을 다 그냥 여자분한테 이렇게 한 게 기가 막혔어.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너무 웃긴 게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. 이게 본인이 할 말인가? 가위로 애가 제일 아끼는 옷 찢어버리면서 애 위협하고 애가 아침에 어떻게 가는지 뭘 입고 가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하고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엄마의 손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와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. 이 사람은 반성이 1도 없구나. 그리고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논리적인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진짜 보는 게 힘들어요. 이 사람 보면은 여자가 돈 벌 생각 안 하고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하는 게 꼴보기 싫어요. 책임감이 없어요. 300이면은 2명 충분히 키워도 남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게 150이 월세로 나가야 된대요. 근데 무슨 월세를 150이 나네?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됐어. 왜 월세 150 나가는 집에 살아야 돼? 본인이 여유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은 집을 줄여가지고 주제에 맞는 집에서 살아야지. 그리고 양육비 300에 대해서 한 명당 150 있잖아요. 거의 맥스예요. 이 남자분이 한 달에 버는 소득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육비가 한 명당 150만원 이렇게 측정된 겁니다. 보통은 100만원대 100만원 초반이나 아니면은 100만원 이하 그렇게 많이들 돼요. 뭐 왜냐면은 보통 남자분들의 소득 남녀 소득이 한 달에 300? 3, 400? 그렇거든요. 이 남자분은 1500, 1000만원 이렇게 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육비가 한 달에 150 이렇게 된 겁니다. 남자분이 근데 아무리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300만원이 나가는 거고 이분이 또 대출 이자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빠지는 게 많잖아요. 빚도 있고 쉽지 않아. 원래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요구했던 거는 거의 400만원 돈이었어요. 300만원 후반. 근데 이 남자분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생활할 수가 없다. 300만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. 300만원 이하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300만원대로 된 겁니다. 한 명당 150만원씩. 물론 아까 가철부부랑 마찬가지로 이 남자분이 바람을 피고 어플까지 깔아가지고 막 여자 만나고 한 거 그거를 좋게 볼 수 없죠. 잘못했죠. 그것도 잘못했는데 정말 너무 조정 결과가 답답해요.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해요. 이혼할 때 여러분들 이거 여자분들도 해당돼요. 여자분들이 이 남자분들 성향처럼 그냥 빨리빨리 그냥 나 빨리 이혼할래. 그냥 돈 내가 주고 말지. 한 달에 내가 돈 더 주고 말지. 그런 식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엄청 후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뭔가 좀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적어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억울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이혼이거든요. 근데 이 남자분은 아쉬워. 왜냐면은 이 남자분이 지금 이 조정 결과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남자분이 하는 일이 육체 노동이잖아요. 이 남자분이 감기 걸린다거나 뭔가 좀 건강이 안 좋다거나 어디 다친다거나 그러면은 계속 한 달에 고정적으로 1000만원 버는 게 아니에요.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엄청나게 이 남자분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지. 그래서 뭔가 최대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 맞소송 부부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맞추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정말 이혼하고 나서도 큰일 났어요. 이혼 이후에도. 그리고 여자한테 재산 분할로 4천만원 지급하되 이외로 분할 4천만원도 주고 한 달에 매달 150만원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300만원씩 보내고 쉽지 않죠 이런 게. 월세랑 자녀 양육비가 관련 없는데 월세 관리비 얘기하는 게 웃깁니다. 아이 키우라고 주는 돈이지 지 좋은데 살라고 주는 돈이 아닌데. 그러니까요. 좀 그런 부분을 변호사분이 지적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변호사분도 이 여자분하고 언쟁하는 게 싫어가지고 피하는 느낌이었어요. 뭐 남자분이 돈을 잘 버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0만원 벌다 쳤을 때 300만원 줘도 700만원 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이 남자분이 왔다 갔다 뭐 차비, 교통비, 식비, 대출이자 뭐 이런 거 이런저런 빚 갚고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. 그리고 세금도 내고 정말 이제 월 1000을 딱 찍으면은 엄청 막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.
근데 이 남자분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출 이자도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대출 이자도. 근데 너무 그냥 여자분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한 게 너무 정말 진짜 답답했어. 막내가 한 살이면은 19년 동안 150만원 줘야 되고 둘째도 10년이면은 150만원씩 줘야 됩니다. 엄청난 돈이죠.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가는 또 상식, 애들이 어리잖아요. 둘째도 초등학생, 막내는 지금 완전 애기. 이 양육비가 중학생, 고등학생이 되면은 올라가요. 보통 그렇습니다. 완전 갓난 애기 때 받는 양육비가 150이라면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보통 된다 보시면 돼요. 한 번 150이니까 계속 150으로 끝까지 아이가 성인 되어서도 15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추가되고, 그리고 이제 남자분이 면접 교섭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. 면접 교섭도 하고 할 때 이 여자분이 거의 아이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이 자기 아이들 만나거나 할 때 먹이고 입히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 역시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지. 그런 부분들 역시도 진짜 여자분이 막 피해자이기만 해. 그러면은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정의 구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잘못한 거를 놓고 봤을 때 여자분이 더 악랄하면 악랄했지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뭐 잘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. 외도를 했는데 외도한 남자가 바람펴가지고 또 그 외도한 남자랑 동거 중에 다른 남자랑 또 외도했어. 외도에 외도를 한 이런 게 무슨 이런 게 있어. 이런 게 말이 돼요? 근데 그게 사실로 나왔어. 거짓말 탐지기에 바람 피는 중에 또 바람 폈다고 인정한 게 난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. 근데 여러분 애들 양육비 다 주고 나면은 남자분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. 돈을 모으고 계세요? 말이 고정적으로 계좌이체로 나가는 돈이 300인 거지 거기에 이제 면접해서 하고 나면은 애들 뭐 사주고 먹이고 다 돈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이 20년 후에 이 남자분도 어떻게 보면 나이를 많이 먹었을 텐데 노후는 어떻게?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20대 때 왜 그 술집 사장이랑 결혼했어? 아, 이 남자분도 답답해. 안타까워. 얼굴도 이 정도면 잘생겼고 나름대로 성실한 면도 있고 한데 술집 그 사장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돼.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운영하는 술집 가장 매출 많이 올려주는 남자여가지고 그런 손님이었어가지고 뽀뽀해줬대요. 뽀뽀해주고 연애해줬대. 그러다가 결혼한 거예요. 이 여자분은 원래 돌싱이었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가출 부부 남편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랑 애초에 정도 주지 말고 아예 엮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마찬가지로 제 라이브에 지금 남자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마소송 부부에 나오는 여기 이 여자처럼 애초에 엮이면 안 돼. 애초에 시작도 하면 안 돼. 시작도. 이혼수녀 캠프가 여러분들 교훈이 있는 프로예요. 남자들은 여자들을 만날 때 정상적인 일을 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.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가출 부부 봤을 때 약간이라도 폭력성이 있는 사람은 걸러라. 그리고 돈 경제력이 없고 능력 안 되는 사람 걸러라. 가출 남편하고 마소송 아내가 만났다면은 남편이 한 달 만에 폭행하고 이혼했을 것 같아요. 애초에 알아보죠. 나하고 비슷한 과다 하면서 피하지.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귀신같이 지들하고 비슷한 사람들 피해요. 본인들이 별로 안 좋다는 걸 아니까 본인들하고 비슷한 동족 혐오 그런 게 심해가지고 귀신같이 피하지. 진짜 이 여자도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끝까지 남자 탓, 끝까지 본인이 피의자인 척, 그리고 우는 것도 우는 거야. 우는 척 하는 거야. 참 무섭습니다. 이런 거 보면. 이 그 맞소송 부부 여자분이 말할 때 상대방이 기분 더럽게 해가지고 대화를 피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대화법이 있어요. 은근히 비아냥대고 지 할 말만 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나와도 억울해하기만 하고 뭔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이 대화할 때 태도를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상대방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차단해버리고 안 들려?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려고? 약간 이런 식. 그러니까 뭔가 대화하기 싫어지는 피하고 싶은 그런 출연자죠. 그러면서 온갖 논리적인 척은 다 하고. 근데 애초에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남편에 대한 존중심이 없었어요. 그냥 남편이 호구여서 만난 거였어요. 그리고 남편하고 결혼한 이유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반항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혼한 거였습니다.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사고방식이 일반 사람이 아니야.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거야. 남자분이 너무 어릴 때 20대 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자를 만나지 않도록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. 꼭 딸을 키우는 부모만 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들 키우는 부모도 관리해야 돼. 왜냐면은 20대 초반에 나이는 성인이지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성인이 아니잖아요. 여전히 그냥 중고딩이랑 비슷하잖아. 그럴 때 이렇게 마소송 부부 남편들처럼 사고 치는 분들이 간혹씩 있어요. 그래서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. 보통은 이런 거는 연애할 때 알 수 있어요. 내가 만나는 애인이 사고방식이 평범한지 아니면은 특이한지는 연애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특이하다 싶으면은 피하세요. 옛날에
게 서열자라고 걱정 부부를 이길 수 있는 여출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었는데, 이번에 이혼까지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서 맞소송 부부 여자가 완전 제일 최악의 여자 출연자로 원탑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. 남자들이 제일 결혼했을 때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을 이 남자가 많이 겪어가지고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. 이게 남자도 바람 폈는데 탁형 너는 왜 남자가 바람 핀 거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, 남자분도 바람 핀 건 물론 잘못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여자분이 인스타로 많은 남자들을 만나왔다.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새벽 4시까지 연락이 안 되면은 남자분 이제 걱정해서 연락하잖아요. 근데 내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난리 쳤대요. 새벽 4시까지 뭐 했냐 라고 하면은 대답을 안 해주고 같이 등산하고 소고기 먹었다 그러고, 남자분이 바람 피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었어요. 이 여자분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이상한 인스타 인플루언서 SNS, 그 SNS로 여자분이 막 뭐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하시는데, 거기에 이제 남자들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여자분한테 DM 보내고 하잖아요. 댓글 달고. 그렇게 댓글 달고 DM 보내는 애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소고기 먹고 등산하고 새벽 4시까지 연락 안 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.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 SNS 하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크게 했었는데,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자분이 가출하고, 그러다가 남자분이 바람핀 거 걸리고,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된 거예요. 이게 아무튼 그래서 여자분도 잘한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여자분한테 아니 새벽 4시까지 다른 남자랑 있고 그리고 SNS로 막 이렇게 남편분 욕하고 그러면은 남편분이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?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하면은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? 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? 이런 식으로 받아쳐요. 이런 여자분한테 그렇게 위자료도 주고 재산분할도 하고 양육비까지 거의 맥스로 주는 이 남자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. 변호사비를 아끼지 않고 좀 변호사를 잘 써서 정말 최대한으로 잘 방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, 너무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뜯기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. 자기는 남편이 누구 만나는지 안 궁금하다면서 남편 바람피거나 연락하는 여자 누구누구인지 계속 물어봅니다. 심지어 핸드폰도 몰래 봐요. 본인한테 연락하는 거는 막 사생활 침해니 뭐냐면서 거품 물면서 자기 남편 핸드폰은 몰래 본다니까. 이런 게 어딨어.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 처음 봐요 진짜로. 역대 이혼 수녀 캠프 중에 가장 최악의 여자 출연자. 그러면서 감성팔이 해야 될 때는 또 눈물 흘리는 척하고 기승전결이 완벽했던 맞소송 부부 여자 출연자입니다. 맞소송 부부 와이프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뭘까요? 뭐 이제 연하 남편이 개기니까 괘씸해가지고 내 말에 토달지 않고 내 말 잘 들어가지고 재혼했는데 내 말 잘 안 듣고 개기네. 그래서 이제 뭐 이혼하는 거죠. 뭐. 이혼하고 또 말 잘 듣는 남자 만나서 또 결혼하겠죠. 맞소송 부부 둘째 아빠가 키워야 된다. 저도 그러길 바랬는데 안 됐더라고요. 적어도 여기 맞소송부 여자분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나 너무 그게 가정스러웠어. 방송에 나왔던 이 여자분의 엄마의 손길은 가위로 애가 아끼는 바지 찢는 거밖에 안 나왔잖아요. 그리고 이 여자분이 정신과 의사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 둘째를 자기 남편하고 동일시해가지고 엄청 둘째를 막 못살게 굴어요. 둘째한테 더 가혹하게 해. 근데도 양육권을 여자분이 가져겠다는 게 정말 안타깝죠. 이런 현실이. 나중에 나이 먹고 힘없으면 다 돌려받는다. 그렇게 정의 구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근데 현실은 이런 부모 밑에서 컸을 때 어릴 때 결핍이 크다 보니까 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갈구해요. 나이 먹고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바라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갈구해. 보통은 그렇게 되더라고요. 보통은 이미 환경 자체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환경에서 크고 있잖아요. 성인이 됐을 때 얘 좀 나랑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가정 환경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. 그러면은 인간관계도 어렵고 연애도 쉽지 않죠. 이런 환경에서 크게 되면은. 아무튼 맞소송 부부가 결국에는 이혼했는데 이게 정말 해피엔딩인지는 모르겠어요. 전 그런 생각합니다. 답 찝찝해 결과가. 둘째도 이 여자 양육권 가정한 것도 그렇고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조정된 것도 그렇고 이게 해피엔딩 같지가 않아요. 맞소송 부부도 자녀가 셋이잖아요. 이혼을 했어도 자유는커녕 이 여자분이 성격이 애들을 방치하고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자분이 손길이 많이 갈 거예요. 이혼했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봐요. 항상 싸우고 미워했는데도 자식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? 사랑이 남아있는 걸까요?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냥 저의 개인 생각인데, 이런 환경이 안 좋고 불행한 사람들일수록 사랑에 대한 확인을 자녀 낳는 걸로
하는 건가? 물론 화목하고 아이를 사랑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맞소송 부부나 가출 부부처럼 지나치게 환경이 안 좋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만족을 못하고 서로에게 뭔가 확신을 못하다 보니까 좀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의 존재로 정당화하는 건가? 그런 생각을 해봐요.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맞소송 부부 여자처럼 그리고 가출 부부 남자처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본인 감정만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. 그리고 상대방 말이 맞거나 내가 뭔가 말하는 게 밀린다 싶으면은 그거를 참지 못하죠. 언제나 항상 내가 말하는 게 다 옳아야 되고 상대방보다 내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흔들리게 되면은 맞소송 부부처럼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가출 부부 남자처럼 때리거나 정말 이 대화가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연애할 때는 저런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였을까요? 보여요. 연애할 때 충분히 다 보이는데 오히려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문제지. 아 이런 모습 때문에 걸러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 톡 쏘는 매력이 있네. 오히려 매력을 본다는 게 문제예요. 매력을 본다는 게. 연애할 때 다 보인다니까? 근데 그거를 빨리 걸러야 되는 시그널로 보는 게 아니라 더 뭔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 본다는 게 문제예요. 잘못 본다는 게. 그러니까 88님 말씀처럼 여기 맞소송 부부 남편은 손님하고 싸우는 게 매력이라 가지고 좋아했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본다니까? 다 보였어. 연애할 때부터. 근데 그게 이제 인생 꼬이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. 베스님께서 저 둘이 같이 살면 딱이라고 하시는데 이 둘은 동족 혐오. 본인들하고 비슷한 과는 기가 막히게 알아봐서 절대 안 엮이죠. 분명 서로가 서로를 최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혐오할걸? 내가 쟤보단 낫지 하면서 제일 혐오하는 게 아마 이 둘일 거예요. 둘 다 똑같은데.